이제 시작을 할까요? 네. 여러분, 어제 엑셀을 다 하다가 말았죠? 그래서 거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상시 4회에 65쪽 있죠? 65쪽 32번까지 풀었던 것 같아요. 33번부터 풀어야 될 차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여기에 게시판에 학습자료실에 289번, 거기 4번, 커말 필기 20일 상시 요거를 잠깐 열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이에요, 5번. 편집 사용, 콘텐츠 사용해서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여러분 책은 66페이지를 탑니다. 준비됐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시작을 하는데 33번입니다. 33번. 33번 여러분이 한번 풀어봐봐요. 정답 몇 번입니까? 2번이죠. 이제 이거 풀 수 있겠죠? 여러분, 시트 삭제한 작업은 취소할 수가 없다, 맞죠? 여러분, 여기서 엑셀에서 시트를 삭제하잖아요. 그럼 이거 복구할 방법이 없어요. 다른 거는 되돌이키기 할 수 있지만 시트 삭제는 되돌이키기가 안 돼요. 그 다음에 열 너비를 기본값으로 되돌리려면 열 머리글의 경계선을 마우스로 더블 클릭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러분 기본값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처음에 만들었을 때 이게 기본값이거든요. 어? 네. 기본값이 열 너비가 기본적으로 8.38로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막 데이터를 넣었어요. 그럼 이 사이에 더블 클릭하잖아요. 이건 기본값으로 되는 게 아니라 제일 큰, 제일 긴 문자열에 맞춰서 그거보다 약간 넣을게. 이렇게 만들어준 거. 이건 기본값이 아니에요. 기본값은 이게 기본값이죠. 8.38이에요. 그래서 기본값으로 한다라는 그 얘기는 잘못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룹화된 시트에서 데이터 입력 및 편집 등의 작업을 실시하면 그룹 내 시트에 동일한 작업이 실행된다. 이건 알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시트가 여러 개야. 동시에 선택하려면 Shift 키 누르고 선택하잖아. 어? 그 얘기가 무슨 말이냐면요. 제가 여기 삭제하고 제가 여러분 앞에만 잠깐 보여드릴게요. 시트 1, 시트 2, 시트 3. 얘를요. 여러분 다 이해해야 돼요. 확대하는 게 어디갔니? 있구나. 여러분 시트 1, 시트 2, 시트 3을 얘를 아래쪽에 이거 동시에 선택한다는 거죠. 무슨 키를 누르고? Shift 키 누르고 예를 들면 동시에 선택을 했어요.
여기 동시에 선택하고 여기다가 데이터를 입력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해성 이렇게 입력하고 엔터를 쳤어요. 그럼 이 데이터는 시트 1에 들어갈까, 시트 2에 들어갈까, 시트 3에 들어갈까? 다 들어가요. 그래서 바깥쪽을 한번 클릭했다가 다시 한번 들어가면 시트 1에도 해성이 들어가 있고 시트 2에도 해성이 들어가 있고 시트 3에도 해성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그룹화된 거는 같이 들어가는데 뭐는 안 들어가냐면 도형은 안 들어가. 도형이나 차트는 안 들어가. 텍스트들은 그대로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그 다음 이렇게 시프트로 잡으면 위에 그룹이라고 표시가 돼요. 이것도 시험 문제 나오죠. 그룹으로 표시된다. 이것도 여러분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오케이? 그 다음 연속된 시트의 선택은 Shift 키 누르라고 했죠. 네. 근데 예를 들면 여러분 보면 내가 예를 들면 시트 1과 시트 3만 선택한다. 이렇게 할 때는 무슨 키를 써요? 컨트롤 키를 쓰는 거기 때문에. 알겠죠? 그래서 Shift 키는 1, 2, 3이 다 선택되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까지 정리해 놓으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이 정도 풀 수 있겠죠? 자, 요거를 34번을 여러분 요거를 선생님이 눈으로 푸는 훈련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눈으로 푸는 훈련. 그리고 내가 한번 실습도 한번 해주고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결국은 거기 가면 컴퓨터가 없어. 컴퓨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눈으로 푸는 훈련을 해야 돼. 그렇겠죠? 그러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평균 매출량을 초과하는 지점의 개수. 개수 그러면은 조건에 맞는 개수는 카운트 if예요. 카운트 if. 여러분, 제가 공식을 정리해주면요. 공식을 정리해주면 어떻게 되냐면, 자, 공식을 정리해주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카운트 if는요, 공식이 뭐예요? 범조예요. 이 범은 조건의 범이에요. 조건의 범. 알겠죠? 범조. 범위 조건. 그러면 이 조건에 맞는 셀의 수요. 오케이? 조건에 맞는 셀의 수. 그러면 이번에는 썸이프를 해보겠습니다. 썸이프는 공식이 뭘까요? 범조합이에요. 범은 뭐예요? 조건의 범위. 조건의 범위예요. 조건. 조는 뭐야? 조건. 합은 뭐예요? 합할 범위예요. 알겠죠? 그러면 에버리지 if는 어떻게 돼요? 범, 조, 평일. 평균을 구할 범위예요. 여러분 이제 암기하셔야 돼. 그쵸? 여러분 끝까지 써줘야 되나? 에버리지. 됐죠? 여기까지 됐죠? 그런데 sum ifs도 있어요. sum ifs. 이 공식이 뭐예요? 합 범주. 이제는 외우래요. 제발. 에버리지 ifs의 범위는 공식 뭐예요? 형, 범조, 이렇게. 형, 오케이? 그럼 지금 카운트 if로 구하는 거죠? 카운트 if. 이거에 어떤 평균이 있을 거야. 평균보다 큰 값이 어떻게 되느냐 이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요거를
이렇게 엑셀로 한번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 이게 34번이죠. 이렇게 만들어 봤거든요. 이거 보세요. 그럼 평균이 궁금하잖아. 평균이 에버리지 B2에서 B6까지 구한 거야. 평균이 얼마가 나왔어? 73.2가 나왔어. 그럼 73.2보다 큰 셀이 몇 개가 있을까? 이거죠. 73.2보다 큰 셀이 뭐가 있어? 이거 크지? 이것도 크지? 이것도 크지? 그럼 세 개지. 이렇게 세 개 나와. 알겠죠? 네. 그럼 이거를 어떻게 구할까? 했더니 이렇게 구합니다. 공식은 이렇게 되죠. 자, 공식 어떻게 되죠? 카운트 인포. 자, 범. 조건의 범위죠? 조건의 범위가 얘죠, 얘. 그렇죠? 그럼 어디부터 어디까지? B2부터 B6까지. 그치? 이제 조건이야, 조건. 조건에 대해 내가 얘기하는 거 잘 들어야 돼요. 그러면 얘를 조건은 뭐냐? 얼마보다 크다지? 네. 크거나 같다. 그렇죠? 크거나 같다. 쌤 초과니까 그냥 초과니까 크다. 크다죠. 그쵸? 크다고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건 이렇게 하고 싶잖아. 맞아요. 에버리지 한 다음에 B2부터 B6 이렇게 하고 싶잖아. 그럼 조건은 쌍따옴표 붙여야 된다니까 이렇게 하고 싶잖아.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여러분 이해를 해요. 그게 어려워. 왜냐하면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얘는 어떤 변수거든요. 변수? 변하는 값이거든요. 그래서 얘가 73.2가 나와요. 근데 73.2가 들어가서 73.2보다 크다고 나오는 게 아니라 이 AV이라는 이 문자가 그대로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값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문자가 들어가서 이게 연산이 안 돼. 우리가 원하는 건 73.2가 들어가고 싶은데. 그럼 어떻게 하냐면 얘하고 분리를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변수에는 양옆에 쌍따옴표를 쓰면 안 돼. 왜냐면 변수라는 거는 변하는 거잖아. 근데 상수는 정해져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할죠. 얘는 변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앰퍼샌드로 붙여요. 붙이고 에버리지 하고 B2 하고 B6 한 다음에 쌍따옴표를 안 붙이는 거야. 그럼 얘가 그대로 오고 얘가 연산한 값인 73.2가 들어가서 73.2보다 크다라는 조건이 완성이 돼. 그렇지 않고 얘를 그대로 놨으면 얘가 변하는 값이 아니라 에버리지 이걸로 들어가요. 그럼 연산 되죠. 그러니까 연산을 해서 이 연산한 결과값이 나와야 되는데 결과값이 아니라 이 문자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얘가 변수다. 변수에는 쌍따옴표를 붙이면 안 된다. 그래서 얘는 고정된 얘는 문자죠. 문자 다음에 얘는 변수를 쓸 때는 분리를 시켜라. 오케이? 거기까지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선생님은 이게 되게 자연스럽거든요. 왜냐하면 선생님이 옛날부터 프로그램 했으니까 당연히 저거 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은 처음에 이게 프로그램 쪽에 입문하는 사람들은 이게 이해가 안 돼. 변수하고 상수가 뭔지. 그래서 그렇게 해줘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해줘야 되니까 정답이 뭘까요? 우선은 그걸 모른다 하더라도 우선은 여러분 1번은 답이 아니겠죠. 범이 없잖아, 범. 2번하고 4번 중에 답이겠죠. 그쵸? 근데 정답이 2번이 되는 이유는 얘 문자하고 이 변수를 떨어뜨려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이게 그대로 들어가기 때문에 정답이 2번이 되는 거야. 이해했어요?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자, 35번은 여러분 안 해봤던 건데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35번. 이렇게 입력했어요. 이렇게 입력했는데 얘 중복된 데이터가 있잖아. 중복된 데이터를 제거할 때 쓰는 방법이 있어요. 데이터, 거기 가서 데이터, 여러분 같이 한번 들어가 봐요. 이렇게 다운 받았어? 다운 받았어? 거기 중복 데이터, 데이터의 중복 데이터, 중복 항목 제거를 딱 눌러요. 그럼 연도, 판매 코드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네. 거기에 보면 연도만 이렇게 했어요. 연도만. 그 연도가 중복된 게 없어지겠죠. 그렇죠? 네. 그래요? 그러면은 여러분 봐봐. 연도가 이게 사실은 내가 보니까 연도가 아니라 월, 일 이렇게 된 건데 아무튼 출제가 잘못됐다 하더라도 연도 그러면은 이게 연도인데 여기 보니까 연도가 여러분 이렇게 되면 몇 개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딱 보니까 네. 2개밖에 못 나오는 거죠. 음. 맞아요? 네. 내가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판매 코드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3개예요. 네? 3개예요. 3개가 되는 거예요. 한번 해볼게요. 확인을 눌러보면 판매 코드 하니까 3개가 되면서 중복되는 거 2개가 없어지는 거죠. 이해했어요? 네. 데이터에 가서 중복 데이터, 중복 항목 제거. 그 연도로 하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2개만 남는 거죠. 이해했지? 네. 그런데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내가 하나 한 단계 더 나가서. 연도하고 판매 코드, 이거 2개 다, 2개 다 하면 어떻게 될까? 이게 2개 다 중복되는 것만 제거하는 거야. 그럼 몇 개가 나올까? 얘 중복됐지? 연도 조건으로. 얘는 중복 안 되죠. 중복 안 되니까 살아남지? 얘는 그거요. 이거 중에 하나가 죽지? 그럼 몇 개가 남을까? 3개가 남는 거야. 여러분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엔드 조건인 거야. 그치? 그럼 2개 하면 2개 중복된 게 나와. 그렇죠. 2가지가 다 동시. 동시에 중복된 거. 그럼 봐봐. 차라리 얘하고 얘는 중복되지. 하나 제거해야 되겠지. 그치? 맞지? 선생님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 얘하고 중복되니까 얘는 제거한다고. 그치? 얘는 중복 안 됐지? 얘하고 얘는 중복되니까 얘는 제거한다고. 이렇게 된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했죠? 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문제가 뭐죠? 이거 뭘까? 35번의 정답은? 1번이요. 네, 1번이 되겠죠. 그러면 지울 때, 음,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럼 다시 해볼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아니에요? 밖에요? 미안합니다. 네. 여기에 해를 이렇게, 이거 봐봐. 이거 만들었어요. 네. 여러분 이렇게 한번 눌러봐요. 가로 열고 헬 이렇게 해봐요. 헬 하고 엔터를 쳐봐요. 이렇게 텔이 안 나오고 뭐가 나와? 네. 전화 모양이 나오지. 가로 열고 C 한번 해봐. 엔터. 동그라미 C가 나오지. 도대체 얘는 뭐냐? 이게 이게 뭘까? 여러분 자동 완성은 뭐고 자동 저기는 뭐냐? 이거는 뭐냐면 여기 보면 옵션이 있어. 옵션. 어? 네. 옵션에 언어 교정이 있지. 응? 네. 여기 뭐라고 돼 있어? 자동 고침이라고 돼 있지. 어? 자동 고침이라고 돼 있잖아. 그러니까 자동 고침을 하는데 여기에 등록된 것들 많죠. KS 한번 누르면 이 모양으로 나오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등록이 되는 거야. 이게. 알겠지? 네. 이게 자동 고침이야. 헷갈리면 안 돼. 뭐라고? 자동 고침. 그럼 정답은 뭐야? 2번이에요. 그리고 자동 완성은 자동 완성은요, 그냥 보통 여기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예를 들면 이미 해성
이렇게 써. 이거 자동 완성됩니다. 이게 자동 완성. 끌 수도 있어. 어? 예, 이것도 끌 수도 있어요. 이것도 옵션에 따라서 내가 끌 수도 있는데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됐죠? 36번의 정답은 뭐예요? 2번이에요. 이거 자동 고침할 때 응. 넣을 수도 있어요? 사용자. 예, 여러분이 넣을 수 있어요. 추가로 모양을 넣을 수 있어요. 조정 기능 혹시. 자동 교정 기능은 뭐냐면 맞춤법 검사 기능 하고요. 거기서 이제 뭐 띄어쓰기 하고 이런 것까지 포함해가지고 교정해 주는 게 자동 교정 기능이에요. 이제 맞춤법 검사 기능은 검사를 해요. 검사를 하는데 자동 교정은 맞춤법 검사를 한 것을 교정까지 해주는. 근데 이건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건 아니죠? D니까 그냥 한번 보고 넘어가는 거예요. 네. 자, C 37번 풀어봅니다. 37번도 여러분 자주 나오는 문제가 아니니까 선생님 근데 맞출 수 있을까?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이거 모를 수 있어서. 제가 한번 이렇게 해볼게요. 여러분 봐봐. 이렇게 잡고 페이지 레이아웃에서 인쇄 영역을 설정하면요. 여기 인쇄할 때 요만큼만 인쇄가 돼요. 그럼 여기 딱 인쇄 영역 설정하면 여기 점선이 나오거든요. 점선 보이나? 네. 점선이 보이잖아요. 그러면 얘가 이 바깥쪽에 있는 거는 인쇄가 될까요? 안 될까요? 네. 얘는 안 되고 내가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인쇄를 딱 누르면 얘만 인쇄가 돼요. 왜? 인쇄 영역이 잡은 부분이니까. 그치? 그 잡은 부분만 인쇄가 되는 거예요. 얘가. 여기까지만 인쇄. 그게 인쇄 영역이에요. 그런데 여기 통합 문서에 시트가 되게 여러 개잖아. 그러면 다른 쪽에도 잡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어? 페이지 레이아웃에서 인쇄 영역을 잡았어. 그러면 이 시트별로 별도의 인쇄 영역이 설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까 여기 있잖아. 여기 인쇄 영역 잡았잖아. 그럼 얘를 인쇄 영역을 해제를 할 거예요. 인쇄 영역 해제를 했어. 해제를 하면 얘가 어떻게 되냐면 인쇄해서 보면 얘까지 글씨가 나오는 거죠. 해제를 했더니. 그치? 그런데 여러분 인쇄 영역 해제했더니 여기까지 해제가 될까? 아니에요. 시트당 하나씩의 인쇄 영역을 가지기 때문에 한쪽에서 인쇄 영역 해제한다 하더라도 다른 쪽에 인쇄 영역 잡아놓은 것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이제 문제를 한번 들어가 봐요. 자, 인쇄 영역을 정의한 후 워크시트를 인쇄하면 해당 영역만 인쇄된다. 맞죠? 인쇄 영역 설정을 해제하면 통합 문서의 모든 시트의 인쇄 영역이 해제됩니까? 해당 시트만 해제됩니까? 해당 시트만 해제되죠. 그럼 통합 문서는 전체 파일이야. 시트는 한 장 밑에 하나하나고. 알겠어요? 필요한 경우 기존 인쇄 영역에 다른 영역을 추가해 인쇄 영역을 확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인쇄 영역을 만들어 놓고 이만큼 더 추가해서 만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응? 추가한다는 건 뭐냐? 사실 세로 잡는 거예요. 이렇게. 조금 더 넓게 잡아보자. 그럼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잡고 이렇게 잡고 그리고 인쇄 영역에서 설정 이렇게 해버리면 돼요. 그럼 추가가 돼요.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사용자가 설정한 인쇄 영역은 통합문서를 저장할 때 함께 저장이 됩니다. 이거는 통합문서 저장할 때 한꺼번에 저장이 됩니다. 맞는 얘기예요. 근데 아무튼 몇 번이 틀린 거예요? 2번이 틀린 거예요. 자,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가 뭐냐면 별도의 다른 시트예요. 1월이라는 시트.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파일을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파일에서 여러분 같이 한번 해볼까? 파일에서 새로 만들기. 그래서 새로운 통합 문서를 하나 만들었어. 그럼 새로운 통합 문서가 하나 만들어지죠.
그럼 여기를 클릭해 보면 통합 문서하고 지금 통합 문서가 두 개가 있죠. 여기 밑에 가리켜 보면. 이거는 우리가 작업했던 거고 이거 지금 금방 연 거잖아. 그치? 그럼 얘를 갖다가 이렇게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바탕화면에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1월. 일월이라는 통합 문서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여기 가봐요. 여기 갖다 대면 이제 두 개죠. 얘 이름 뭐야? 컴말 필기 20일 상시 공사 숙부 115 이렇게 만들었죠. 네. 그다음 얘는 뭐예요? 1월이죠. 두 개죠. 1월에 B3에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해성. 아니, 해성이라고 하지 말고 여기 1, 2, 3 이렇게 입력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4, 4, 5, 6 이렇게 했어요. 2사 해볼까? 2사? 2사 해보겠습니다. 2사. 2사에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1, 2, 3, 4, 0. 2사 이렇게 입력했어요. 응? 알겠어요? 1월에 재고 비용이야. 1월에 재고 비용. 응? 네. 1월에 재고 비용을 딱 이렇게 입력했어. 그러면은 얘가 여기서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38번.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여기 밑에 지우고. 한번 얘를 우선은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이퀄 하고 여러분 여기 데이터베이스 밑에 엑셀 밑에 1월에 가서 이사를 딱 찍어봐요. 이사를 딱 찍었죠? 응? 네. 이사를 딱 찍었더니 어떻게 나오냐면 참조되는 게 요게 통합문서명. 통합문서명 양옆에는 뭐가 나와요? 대괄호. 맞죠? 네. 그 다음에 시트 이름. 시트 이름 다음에 뭐가 나와요? 느낌표. 그 다음에 셀 주소. 이렇게 나오는 거야. 다시. 참조할 때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하는 거야. 그렇죠? 통합문서명. 통합문서명이 뭐였어? 1, 월, XL, SX. 그렇죠? 다음에 뭐가 나왔냐면 시트 1. 이거는 뭐야? 시트명. 그 다음에 뭐야? 시트명. 이게 시트 1.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느낌표. 느낌표. 느낌표가 나오고 셀 주소. 셀 주소. 느낌표, 셀 주소. 셀 주소가 절대 참조를 해요.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 참조할 때 다른 파일을 참조를 그렇게 한다. 절대 참조를 했던 안 했던 그러면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엔터를 쳤더니 이쪽에 오죠. 근데 얘가 오는데 얘는 자기 통합문서에 있는 걸 가져온 거야? 다른 통합문서에 있는 걸 가져온 거야? 다른 통합문서에 어떻게 가져왔는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 요거야. 요거. 어? 네. 앞에 뭐가 나와? 대괄호. 그다음 통합문서명 대괄호로 닫고 시트명 느낌표 셀 주소 이렇게 나온다는 거지. 오케이?
그러면 여기 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얘를 어떻게 하느냐. 자, 먼저 이렇게 됐어요. 그게 보면 38번에 문제 보면 그림과 같이 D4셀에 올해 1월 대비 재고 비용의 증감률을 표시하고자 한다. 그런데 다음 중 다르게 입력된 수식은 어느 것인가? 그런데 전년도 작년 있죠. 작년 거. 작년 1월 거를 작년 1월 거를 작년 1월 시트를 또 마련을 했다는 거예요. 작년 1월 시트를 가지고 1월이라는 시트를 가지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내가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이퀄 수식에 의해서 자 올해 재고 비용, 올해 재고 비용. 자, 올해 재고 비용 빼기 작년 재고 비용 나누기 작년 재고 비용. 그럼 올해 재고 비용은 어디 있어요? 여기 같은 시트에 C4에 있죠. 빼기. 그러면 작년 재고 비용은 어디 있어요? 다른 파일 1월이라는 파일이 있잖아요. 그쵸? 그럼 거기 가보겠습니다. 1월이라는 파일에 가서 거기 뭐를 하래요? 이사. 아니, 어, 만일 여기에서 이게 문제가 뭐냐면 별도의 통합 문서인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만약 별도의 통합 문서인 문제였다 그러면은 배가로 이렇게 나왔을 거야. 그치? 어? 그런데 여기 문제를 잘 보니까 시트만 다른 거지 다른 통합 문서 거가 아니야. 어? 시트만 다른 거지.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는 거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1월에 시트를 만들었어. 1월에 시트를 만들어서 2사에 3만을 넣었지. 그럼 여기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퀄. 자, 먼저 가로 열고 올해 재고 비용 C4죠. 맞죠? 네. 빼기 뭐예요? 다른 시트. 현재 같은 통합 문서에 다른 시트야. 통합 문서는 같아. 그 앞에 대괄호 안 붙어. 통합 문서 같으면. 그럼 1월에 뭐예요? C4, 24. 그렇죠? 1월에 24. 가로 닫고 맞죠? 나누기 작년 재고 비용은 어디 있어? 1월 시트에 24죠. 곱하기 100이에요. 이렇게 하는 거야. 맞나? C4 빼기 네,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오케이? 이런 식으로 여러분 하는 건데 만일 근데 문제가 바뀌어서 현재 같은 통합 문서가 아니라 다른 통합 문서였다 그러면은 이 앞에 하나가 더 들어오는 거예요. 응? 1월이라는 시트가 다른 통합 문서에 있다 그러면 전혀 다른 얘기가 됩니다. 알겠죠? 여기 문제는 그 문제는 아니었어. 그러니까 더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기 때문에 현재는 이걸 보면 현재 이 문제는 다른 통합 문서 파일의 문제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어렵게 내가 설명을 해서 여러분 헷갈릴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C4는 현재의 시트죠. 네. 그러면 다른 시트의 2사죠. 네. 다른 시트의 2사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 문제가 조금 더 어렵게 나와서 얘가 다른 시트가 아니라 다른 파일의 시트였다.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면 걸 C4 빼기 만약 그 통합문서 명이 어 작년이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작년.xlsx 작년의 1월
그다음에 1월 되겠죠, 그쵸? 작년에 1월 이게 시트명이에요. 만약 시트명이었다 그러면 거기에 2사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쵸? 절대 참조 안 해도. 이거는 왜 클릭을 하면 자동으로 절대 참조가 되는데 여러분이 수식으로 입력할 때는 그냥 이게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 클릭을 하면 절대 참조가 나와. 근데 여러분 수식을 그대로 쓰면 굳이 절대 참조를 안 써도 돼요. 그런데 결론. 통합문서명은 이렇게 쓴다. 응? 그 다음에 시트명은 어떻게 쓴다? 이렇게 쓴다. 그 다음에 셀도 이렇게 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답은 이렇게 되는데 다른 게 왜 틀렸는지를 볼게요. 여러분 1번은 왜 틀렸냐면 이게 통합문서명이에요. 근데 여기 보니까 다른 통합문서가 아니라 시트가 다른 거를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통합문서에 대한 얘기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1번은 틀린 거예요. 1번은 만약 다른 통합문서였다 그러면 이게 말이 되지만 그 다음에 2번이 정답이에요. 3번도 틀려요. 다른 통합문서를 썼기 때문에. 오케이? 4번은 왜 틀렸냐면은 여기 보면 작년 재고 비용이니까 요 앞에 뭐가 붙어야 돼요? 1월이라는 게 나와요. 어? 오케이? 선생님 말이 이해가 되나 지금? 다시 설명해야 되나? 눈만 깜빡깜빡. 자, 지금 문제는 다른 통합 문서에 대한 문제가 아니야. 다른 시트에 대한 문제야. 그러니까 다른 통합 문서의 전제 조건에 나오는 대괄호는 있는 건 다 틀린 거야. 근데 문제에 만약 다른 통합 문서라 그러면 다른 통합 문서명 앞에 이 대괄호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다른 통합 문서가 아니라 다른 시트에 대한 거기 때문에 정답은 먼저는 1번도 틀린 거고 3번도 틀린 거야. 2번하고 4번 중에서 골라내는 거야. 그런데 여기 보면 지금 여기에서 같은 통합 문서 내에 다른 시트를 참조하고 있잖아. 같은 시트 내 다른 통합 문서를 사용할 때는 뭐냐면 다른 시트명 느낌표 이렇게 써줘야 된다. 오케이? 이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해 못한 것 같은데? 여기 봐봐. 여기 1월이라는 시트, 이거 같은 통합 문서의 1월이라는 시트지. 네. 그럼 여기서 여기를 참조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1월 느낌표. 느낌표 이렇게 돼요. 근데 여기 이게 쌍따표는 그냥 붙어요. 문자열이기 때문에 얘가 알아서 붙여주는 거고 1월 이렇게 쌍따표 붙어요. 오케이? 그런데 다른 통합 문서 파일명이 뭐냐면 만일 작년이라는 파일 작년 이렇게 했다. 아니면은 뭐 파일명이 달랐다. 그러면 작년 1월을 여기 있었다. 다른 통합 문서에. 그러면 어떻게 1월 이렇게 했다. 다른 통합 문서. 이거는 뭐야? 파일이 다른 거야. 몰라. 여기까지만 설명할게. 몰라. 몰라. 또 물어보세요. 그 다음에 여러분 보겠습니다. 뭐 모르는 거는 틀릴 수밖에 없죠. 뭐 다 맞을 수는 없으니까. 선생님, 그럼 다른 통합 문서는 대괄호, 그다음에 응. 다른 시트는 느낌표. 그렇죠. 그거를 기억하라는 거. 다른 통합 문서는 대괄호, 다른 시트는 느낌표. 오케이? 그 다음에 셀. 다른 시트 문제에 대괄호가 나오면 다 틀린 거예요. 그렇지. 여기는 지금 다른 통합 문서에 있는 시트를 참고하라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괄호가 나오면 안 된다고. 이거는 지금 다른 통합 문서명이야. 어? 얘도 틀린 건 뭐냐면 그렇게 해도 틀린 게 뭐냐면 봐봐. 여기 다른 통합 문서라고 쳐. 이게. 그럼 거기에 있는 시트도 또 나와야 되잖아. 시트가 빠졌잖아. 주소로 나와야 되는데 다른 통합 문서 시트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여기 시트명을 써놓고 대괄호를 썼으니까 얘도 만약 이게 다른 통합 문서였다면 여기 뒤에 뭐가 나와야 돼요? 시트명이 나오는데 시트명이 없단 말이에요. 이게 틀린 거야. 알겠어? 선생님, 혹시 다른 시트 고르는 문제에 대괄호가 나오면 다 틀리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다른 통합 문서 문제에 느낌표가 나오면 틀린 건 아니죠?
다른 통합 문서가 나왔던 느낌보다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그 시트에 느낌표가 잘 있나 확인합니다. 그 얘를 다시 한번 보면 문제를 좀 내가 바꿔볼게. 자, 1월이라고 돼 있으니까 여러분 헷갈릴 것 같은데 1월에 시트 1이야. 다른 통합 문서야. 아까 했던 거지, 그치? 그럼 얘를 갖다가 한번 해볼게요. 얘를 참고하는 게 다른 자, 보겠습니다. C4 이퀄 가로 열고 C4 이거는 현재 1월이죠, 그쵸? 빼기 전년 1월이 현재 있는 통합문서에 있지 않고 다른 통합문서에 1월이라는 파일에 있었어.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다른 통합문서를 참조하잖아. 그럼 이사를 참조하잖아, 그치? 근데 되게 복잡해지잖아, 그치? 어? 그래 안 그래? 그래요. 그래 가로를 닫아놓고 거기에서 뭐지? 그다음에 작년 재고 비용 나누기 작년 재고 비용은 뭐야? 예지. 또 그렇지? 그리고 곱하기 100. 엔터를 쳤어. 되게 복잡한데 이렇게 나왔어. 다른 파일을 썼다 그러면은 이렇게 복잡하게 나온다고. 다른 파일에. 그럼 이게 뭐야? 하면서 이거 뭐야? 그냥 이거는 이렇게 이거를 이렇게 되죠? 그다음 얘는 뭐야? 셀이죠? 셀 주소. 이거 뭐야? 다른 좀 통합 문서. 얘는 뭐야? 그냥 얘는 뭐야? 네. 셀.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통합 문서 시프트명 셀 이렇게 나가지. 대괄호를 쓰려면. 근데 그 문제에서는 여기 보니까 문제에서는 이건 말도 안 된다. 왜 말도 안 되냐? 이거는 통합문서에 쓰는 거잖아. 통합문서 쓰는 거지. 통합문서를 쓴다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돼? 시트명이 안 나왔어. 무조건 틀린 거야. 확률 자체가 안 돼. 통합문서 나왔으면 이 뒤에 뭐가 나와야 돼? 시트명이 나오니까 얘도 틀린 거야. 그렇죠. 근데 얘는 왜 틀렸어? 작년 재고 비용이잖아. 작년 재고 비용이니까 다른 시트니까 1월 이렇게 나와야 되니까 요게 맞는 거지. 오케이? 네. 그럼 문제에서 문제에서 뭐냐면 이렇게 안 나오고 1월 시트가 아니라 뭐 무슨 통합문서에 다른 통합입니다. 뭐 예를 들면 뭐 작년 통합문서에 뭐 이렇게 나오면은 이게 다른 거죠. 그렇죠? 그 문제는 아니었어요. 네. 그 문제를 왜 내가 설명을 했냐면 요 대괄호를 설명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다른 통합문서라는 얘기는 안 나와. 오케이? 조금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이런 문제 나오면 여러분 제일 어려워하고 거의 대부분 틀려요. 그냥, 나 못해. 포기? 오케이. 근데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은 풀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정도까지 풀어주면은 상당히 잘하는 거죠. 어려운 문제였어요.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들이 어려워해 이런 거. 다시 한번 여러분 나중에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보세요. 자, 39번. 68쪽. 68쪽. 자, 39번. 풀어보세요. 뭐가 답같아? 조금 응? 4번이 답이에요. 여러분 엑셀창의 맨 위쪽에 표시줄에 그룹이라고 표시가 되는 거 봤죠? 네. 아까 내가 얘기했죠. 도형이나 차트는 그룹으로 했을 때 사육되지 않는다고 얘기했죠? 네. 그 다음에 그룹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정렬하고 필터 기능이 그룹 상태에서는 안 돼요. 알아두시고요. 그룹으로 설정된 상태에서 하나의 시트를 선택하고 이동 복사를 수행하면 하나의 시트만 이동될까? 전체가 다 이동될까?
전체가 다 이동. 그룹으로 해놓고 내가 한번 보여줘 볼게요. 자, 얘를 이만큼 선택했어. 이렇게 지금 선택을 세 개를 같이 했어. 이렇게 Shift 키 누르고. 그리고 나서 얘를 이렇게 이동하면은 지금 어떻게 모양이 여러 장, 세 개 같이 움직이지. 알겠죠? 하나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당연히 그렇겠죠. 오케이? 자, 그리고 40번이 여러분이 이런 걸 좀 어려워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에러 정리를 하겠습니다. 마지막 에러 정리. 이게 참 어려워해요, 여러분. 자, 선생님하고 다시 봅니다. 먼저 쉬운 거부터 해보겠습니다. 쉬운 거부터. 여러분, 너비가 큰 거. 이건 샵으로 나오는 거죠. 그리고 0으로 나누는 거. 여기까지 쉽죠? 그 다음 교차하지 않은 두 영역의 교점을 지난다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이거 설명했죠? 이제 어떻게 설명했냐면 여기서 잠깐 보면 이거예요. G5에서 G 요거죠. 그 다음 I5에서 I 요거죠. 교점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교점이 없으니까 이 사이에 이렇게 띄워놓으면 교집합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교점이 없죠. 그러니까 이때 널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널이 안 나오려면 교집합이 있어야 된다고. 오케이? 네, 그게 널이야. 그다음 넘이라는 건 뭐냐면요. 이거야. 수치가 표현될 수 없는 수치가 나왔을 때 루트 마이너스 값 이렇게 나왔을 때 넘버에라 숫자에라. 오케이? 오케이? 그다음 요거. 요거 안 했다. 예를 들면 여기에 이거야. count if f 이렇게 잘못 썼을 때 함수명이나 이런 것들을 잘못 썼을 때 count if f 이런 경우야. 알겠어? 그 RFLR는요, 이거야. 내가 예를 들면, 여기에 300을 썼어요. 그래 놓고 여기다가 참조를 하고 있었어. 얘를 D6을 딱 찍었어. 300이 참조가 되죠. 근데 얘를 삭제를 했어. 삭제를 하면요, 삭제를, 위로 밀기, 삭제를 딱 한 누르면 얘가, 참조하니까 얘가 없어졌어. 그 레퍼런스 에러가 나옵니다. 밸류 에러는요, 이런 거야. 잘못된 인수나 피연산자를 사용했을 때 예를 들면 여기다 썸 안에는 숫자를 써야 되는데 문자를 잘못 썼을 때는 value 에러예요. 값 에러예요. 값 에러. 그런데 여러분 봐봐. 썸 A3, A9 이렇게 썼죠. 그쵸? 그쵸? 그럼 A3하고 A9을 합하시오라고 하는 거는 콜론을 쓰거나 아니면은 콤마를 쓰거나 이렇게 해줘야 된다면 말이야. 범위를 지정하려면. 맞죠? 그런데 이렇게 써버렸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얘를 범위를 인식 자체를 못해. 이럴 때 나는 에러가 네임 에러예요. 뭐하고 똑같은 요거처럼. 요거처럼. 요거는 봐봐. 여기를 숫자를 문자로 쓴 것도 아니죠. 전혀 그런데 범위 지정을 갖다가 A3, A9이라는 범위는 없잖아. 잘못 지정을 한 거야. 이럴 경우에는 네임 에러가 나온다. 그래서 문제를 잠깐 보시면 자, 이렇게 A3 이렇게 써야 되는데 이렇게 썼어요. 그럼 전혀 이름을 잘못 쓴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네임 에러가 나와요. 여러분이 먼저는 요거 아니야. 레퍼런스 에러 이것도 아니야. 어,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네임 에러 4번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여러분 좀 어려워하죠? 그래서 엑셀을 끝냈고 이제 커밀로 넘어가겠습니다. 커밀로. 조금만 쉴까요? 네. 네, 5분만 쉬겠습니다. 머리 아프죠? 네. 화장실 좀 네, 다녀오고. 화장실 좀 다녀오세요.
이제 하겠습니다. 그래서 엑셀은 엑셀이 어려워요,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엑셀에서 높은 점수를 받기는 솔직히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터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야 하는 겁니다. 자, 정신 차리고, 자, 앞에 보세요. 네, 이제 여러분 책에 87쪽을 가봅니다. 87쪽 7번. 여러분, 이게 뭐냐면, 이제 등급 C예요. 좀 어려운 문제죠. 다음 중 이기종 단말 간 통신과 호환성 등 모든 네트워크상의 원활한 통신을 위해 최소한 네트워크 구조를 제공하는 모델로 네트워크 프로토콜 디자인과 통신층을 여러 계층으로 나누어 한 것을 OSI, 여러분 이거 알아두세요. OSI 7계층이에요. 뭐라고요? OSI 7계층입니다. 근데 이 OSI 7계층이 그거만 알아두실 게 아니라 조금 더 알아두시면 좋아요. 이거를 좀 외워두시는 게 좋은데 어떻게 외우는 게 좋으냐면 거기다가 여러분 거기 있어요. OSI 7계층. 제가 컴퓨터공학과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대학 때 이걸 외웠거든요. 이걸 어떻게 외울까? 저는 이런 게 관심이 많거든요. 어떻게 하면 쉽게 외울까? 그래서 OSI 7계층을 이렇게 외웠어요. 음표 세트, 네대물. 이걸 어떻게 외웠냐면 이응표 세트가 이렇게 외웠어요. 유치하지만 이응표 세트가 몇 개 있냐면 네 대가 있어. 네 대. 한번 외워보세요. 응표 세트 대점을 해보세요. 음표 세트. 이걸 딱 연상해. 응표 세트가 몇 대 물이 있다고? 네. 네 대 물.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냐면 계층이 처음에 응, 표, 표현, 세, 세션, 그, 트랜스포트. 이걸 전송이라고 해요. 네, 네트워크. 이거 거꾸로. 다시 위부터 거꾸로. 맨 위가 응용계층. 그 밑에가 뭐라고요? 표가 뭐라고 했어? 표현. 세 번 해볼게. 일단 세션, 트, 트랜스포트. 이걸 우리말로 전송. 네, 네트워크. 데이터 링크. 물리계층. 이게 계층이야, 다 계층. 그럼 여기 아래 하부부터 맨 위가 응용계층. 근데 이게 가끔 시험 문제에 나와. 여러분이 포기하는 문제. 근데 외우면 돼, 이거는 그냥. 자,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선생님하고. 거기 책에도 나오죠? 네. 거기 나와요? 네. 응. 자, 이걸 딱 보면은 연상을 유치하지만 뭘 연상하냐면 동그라미 4개를 했습니다. 응표 세트가 몇 세다? 4개다. 응, 응용, 표, 표현, 세션, 트, 트랜스포트, 전송, 네트워크, 데이터 링크, 물리.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여기가 1계층이야, 1계층.
1, 2, 3, 4, 5, 6, 7. 여기부터 옵니다. 그래서 가끔 진짜 어렵게 나오면 이러면 사계층이 뭐냐? 이렇게 나옵니다. 일계층이 뭐야? 물리겠죠. 이거 써놓고 나서 하는 거. 한 번만 더 해볼게. 자주 나오진 않는데 어렵게 나오면. 자, OSI 7계층. 뭐라고? OSI 7계층. 자, 응, 운동, 표, 세, 그, 네, 네, 물. 응이 뭐야? 표, 세, 트, 연속, 네, 네, 그, 데이, 데이터, 링크, 물. 릴리. 조금 나오는데 이건 난이도가 높은 문제인데 아무래도 시험이니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트라넷에 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인트라넷 여러분이 외워두셔야 돼요. 여러분 인터넷 알죠? 인터넷은 모든 사람한테 열려 있는 거야. 인트라넷은 우리 기업만 쓰는 거야. 선생님이 현대에 있었거든요. 여기 오기 전에 현대에 있을 때 현대 사람들만 쓰는 인트라넷이 있었어요. 또 어쩌다 해커 문제가 어쩌다 보니까 왔어요. 됐어. 제가 선생님 그 현대에서 개발자로 있었거든요. 프로그램 개발자로 있었는데 대학 때 조직 자격을 이수를 했어요. 그래서 꿈이 있어. 꿈과 로망이 뭐냐면 여고 선생님이 꿈과 로망이었어. 여고 선생님이 막 시를 읽고 막 시를 읽고 애들 단정하고 깔끔하고 그다음에 막 나긋나긋하고 막 이런 그런 환상이. 그러니까 남자들은 여고 선생님에 대한 환상이 있어요. 내가 교직 자격증이 있으니까. 그래서 한 번은 언제 해봐야지라고 생각했는데 모집 공고가 뜬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여기 학교 교정 그때 방학 때 왔거든요. 근데 교정 너무 예쁘고 거기 옛날 등나무도 있고 여학생들이 거기서 막 제잘거리면서 시도 읽고 막 노래도 하고 이런 걸 영상을 했어요. 근데 제가 학교 지금 온 지 한 24년이 지났는데 아직 저기서 시 읽는 사람 못 봤어요. 그리고 깔끔하고 막 단정하고 이러고 생각했는데 내 1년 담임을 해보고 나서 이 여학생들이 남자애들보다 더 지저분하다는 걸 알고. 근데 아무튼 인트라넷이라는 게 있는데 제가 이제 예전에 그 현대 있을 때 뭐냐면 현대 사람들만 쓰는 기업망이 있어. 기업 사람들 안에서 쓸 수 있는. 그런데 인터넷으로 접속해. 그런데 그 대표적인 게 여러분 혹시 담임선생님들 가보면 담임선생님들 선생님들만 쓰는 업무 포털이 있어요. 그것도 하나의 인트라넷이에요. 인트라넷. 근데 인트라넷의 중요한 건 뭐 보안이에요. 아무나 못 들어오게 할 수 있는 보안 기술이에요. 인터넷은 모든 사람들한테 열려 있잖아요. 근데 어떤 사원들만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 들어올 수 있게 인증해서 들어오는 그런 이제 보안 기술이 되게 중요하죠. 정답은 2번입니다. 인트라넷. 그렇죠? 보통 이제 전자결제 시스템 같은 거 많이 하죠. 전자우편. 자, 여러분 9번에 보세요. 인터넷 전자우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때 이제 이 얘기를 했는데 이 마지막으로 이걸 한 번 더 정리할게요. BCD가 있어요. 처음에 BCD가 나왔어요. 몇 비트냐면 6비트. 6비트는 2비트 존, 4비트 디지트. 그래서 문자를 표현했어요. 그래서 얘가 6비트로 표현했어요. 네? 그 64개 문자를 표현했어요. 그런데 얘가 조금 발전하니까 나중에 ASCII라는 게 나왔어요. 얘 7비트. 3비트의 좋은 영역과 4비트의 디지트 영역을 갖고 있게 됐어요.
다 종과 디지트가 있는 거예요. 그럼 2의 7승, 얘는 128개의 문자를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아스키가 세상을 장악했어요. 그 통신, 그러면 무조건 아스키. 지금도 통신은 다 아스키를 쓰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 BCD가 세계를 장악하지 못하니까 이 BCD의 확장판인 EBCDIC. 그럼 얘 확장판이야. 얘보다 조금 더 많이 표현할 수 있어야 되겠지, 그치? 네. 경쟁이니까 8비트가 나왔어. 그래서 4비트의 존 영역과 4비트의 디지트 영역으로 구성됐고, 얘가 2의 8승 256가지의 문자를 표현할 수가 있게 됐어요. 그러니까 아스키가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아스키 그냥 수정 아스키 8이라고 그래요. 8비트짜리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4비트 4비트 얘처럼 이렇게 만들었어요. 2의 8승 128, 256개의 문자를 표현할 수 있게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디가 이겼냐? 어디가 이겼을 것 같아? 아스키가 이겼어요. 결국. 그럼 EBCDIC는 완전히 탔냐? 일부 영역에 쓰고 있는데 얘는 대형 서버에서는 주로 쓰고 있지만 통신은 아스키가 잡았다. 근데 그 이후에 아스키는요 세계 모든 문자를 표현을 못해요. 세계 모든 문자를 표현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세계 모든 문자를 표현하고자 각국이 따르게 문자를 만들었어요. 그게 우리 한글에는 조합형과 완성형이 있어요. 이거는 16비트로 만들어요. 조합형과 완성형. 조합형은 뭐야? 이렇게 조합형은 각 이렇게 쓰는 거야. 초성, 중성, 동성을 조합해서 쓰는 거야. 완성형은 뭐야? 그냥 각 이거를 하나의 문자로 코드로 쓰는 거야. 이게 조합형, 이게 완성형. 이게 한글이야. 우리나라에서 이걸 만들었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세계의 모든 문자를 좀 표준화시킬 필요가 있다. 세계 모든 문자를 표현할 수 있는 코드가 없을까? 중국어도, 터키어도 모두 다 표현할 수 있는 코드가 없을까? 그래서 나온 게 유니코드예요. 유니코드 몇 비트? 16비트. 근데 이 유니코드 안에는 중국어도, 터키어도, 일본어도 다 들어가요. 그리고 한글도 조합형과 완성형이 다 들어가요. 여기까지가 문자 코드를 다 설명한 거예요. 이걸 알면 돼. 자, 그러면 9번 옳지 않은 것은 예? 2번 2번이 왜 틀렸어요? 통신은 뭐다? 7비트. 7비트의 아스키 코드예요. 알겠죠? 네. 통신은 뭐다? 네. 아스키. 근데 LCD는 뭐 대형 서버. 알겠죠? 네. 그다음 이건 내가 설명했죠. SMTP, 팝, 마인. 다시 설명할까? 네. SMTP는 뭐지? 통신. 팝3는 뭐지? 수신. 마임은 뭐지? 멀티미디어. 그다음에 전자우편 주소는 사용자 아이디, 호스트 주소 이렇게 쓰는 걸 알고 있죠? 네. 그 호스트 주소가 네이버.com 이런 거잖아요. 그쵸? 네. 이렇게 해서 넘어가고. 그 다음에 88쪽 넘어갑니다. 컴퓨터 운영체제가 나오고 있는데 자, 운영체제 윈도우 10 생각하면 돼요. 아시겠죠? 근데 운영체제랑 관계없는 게 뭘까? 첫 번째,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자원의 스케줄링을 제공해요.
어떤 거를 어떤 자원을 줄지. 내가 여러분 동시에 여러 가지 쓰고 있잖아. 이런 PDF 파일도 쓰고 있고 카톡도 쓰고 있고 어디도 다 쓰고 있잖아.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동시에 쓰는 걸 멀티태스킹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멀티태스킹을 어디에다가는 어떻게 CPU를 얼마큼 주고 어디에다 얼마나 주고 이거 분배하는 거, 이거 자원을 스케줄링 한다고 해요. 그다음에 시스템 사용자 간의 편리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제가 지금 이거 마우스 굴리죠. 네. 마우스를 인식할 수 하는 게 이게 인터페이스예요. 내가 마우스로 명령을 내리면 여러분 더블 클릭하면 명령이 되죠. 실행이 되죠. 그러면 내가 뭘 하느냐면 이 기계한테 명령을 내리는 거야. 그럼 사람하고 기계 사이에 뭐가 이루어지냐면 이거를 인터페이스가 이루어진다 그래요. 그래서 이런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그래요. 데이터 및 자원 공유 기능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운영체제에서는요, 여러분 그 보조기억 장치 있는 데이터를 갖다가 가져올 수도 있고 다른 사람에게 주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4번에 보세요. 시스템을 실시간으로 감시하여 바이러스 침입을 방지하는 기능을 제공하는 건 뭐죠? 운영체제가 아니라 이거 뭐예요? 백신이죠. V3 같은 거. 맞죠? 네. 그러니까 10번의 정답은 4번인 거예요. 맞습니까? 네. 11번은 여러분 암기사항인데 처음 나왔던 건데 여러분 보겠습니다. 여러분 USB 그러면 기억해야 되는 게 직렬이에요. 여러분 직렬하고 병렬을 잠깐 보겠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프린터기 보면요. 핀이 많은 걸 봤어요? 핀스가 많아가지고 꼽을 때 보면 핀스가 많은 거 본 적 있어요. 뒤에 보면 꼽을 때 옛날 거는. 못 봤어? 이렇게 막 이렇게 핀이 막 달려있거든요. 그래가지고 프린터 연결할 때 보면은 핀을 잘 맞춰야 돼. 그 예를 들면 프린터 같은 거 쓸 때는 옛날에는 프린터나 마우스나 이렇게 쓸 때 병렬을 썼어요. 응? 병렬은 뭐냐면 만약 8차선 이렇게 병렬 이런 거. 직렬은 뭐야? 1차선이야. 1차선 쭉 가는 거야. 어느 게 빨라? 네. 병렬이 빠르지 원래는. 병렬이 빨라요. 동시에 8차선으로 데이터가 8차선으로 가면 더 빠르잖아. 그치? 더 빨라. 그래서 옛날 병렬을 선호하기도 했어. 그래서 병렬 포트가 있고 직렬 포트는 여러 마우스에 PS 포트라는 게 있어요. 어? 이제 동그랗게 생긴 포트가 있어. 이런 포트가 있었거든. 직렬 포트가 있었는데 USB라는 게 나와. USB는 직렬 포트. 이거는 뭐야? 플러그 앤 플레이라고 해요. 플러그 앤 플레이. 얘는 USB 여러분 보시면은 그냥 꼽으면 바로 인식되죠. 뭐 프로그램 설치 안 해도. 이게 플러그 앤 플레이. 세 번째 127개의 포트까지 확장할 수 있어요. 그런데 속도가 빨라. 1차선인데 빨라. 그래서 하다 보니까 얘는 쓰려고 그러면은 포트 다 여러 포트 핀을 맞춰야 되니까 꽂고 빼고가 힘들어. 그리고 사이즈가 커질 수밖에 없어. 포트가. 근데 얘는 USB를 직렬 포트로 여러분 꽂았다 뺐다 하기가 쉬워. 그래서 USB가 세상을 장악을 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요거를 핫 플러그인 플래그 앤 플레이라고 해요. 꼽으면 바로 동작하는 거. 그런데 4번에 보면 USB 3.0이 있고 USB 2.0이 있는데 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외우면 좋을까? 어떻게 이빨 3파 이빨이 3개가 빠졌어. 이렇게 외웠어. 이빨 3파 이빨 2.0이 무슨 색깔? 빨간색. 빨간색. 3.0이 무슨 색깔? 파란색. 이빨 3파 이빨이 3개가 빠졌어. 이빨 3파 이렇게 외울 수 있겠어요? 네. 그러면 여러분 이게 틀린 거 알겠어요? 네. 3파야.
알겠지? 그래서 이거 4번이 틀린 거. 이빨 3파 이렇게 외우세요. 12번은 여러분 아마 중학교 때도 많이 했던 거야. 처음에 생활에서 관찰한 거는 자료야. 근데 자료를 갖다가 처음에 여러분 가공하면 뭐가 되냐면 정보가 되는 거야. 자료가. 세상에 있는 것은 자료야. 자료를 갖다가 정보화 시키는 거죠. 이게 정보화예요. 그래서 정답은 뭐냐면 2번입니다. 자, 사물 인터넷이에요. 사물 인터넷 나왔던 문제예요. 나왔던 문제. 모든 사물에 인터넷이 다 연결되는 거야. 그렇죠? 사물 인터넷. 대표적인 예가 사물 인터넷 그러면 나중에 여러분 마트에서 그냥 물건 가지고 그냥 나와버리면 돼요. 그럼 그 사물에 다 IP 주소가 달려 있고 그럼 갖고 나면 자동 결제가 되는 그런 시스템이 사물 인터넷이에요. 또 한 가지가 여러분 그 고속도로에 하이패스? 하이패스 그냥 지나가죠. 여러분이 단말기 안 하고 그냥 지나가도 바로 결제가 되죠. 그런 시스템이 이제 사물 인터넷 대표적인 거고 또 사물 인터넷은 인공지능하고 연결돼 가지고 앞으로 IoT 쪽이 어떤 게 나오고 있냐면 냉장고가 인공지능형 냉장고가 나와 있는데 여러분 거기다가 세팅을 해놓는 거야. 어떻게 세팅을 우유 몇 개, 우유 제조일 언제,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뭐 사과 몇 개 이렇게 세팅을 해놓으면은 여러분이 그냥 꺼내 먹잖아. 네. 꺼내 먹지? 꺼내 먹으면은 여러분이 우유가 없을 수도 있고 우유가 좀 유통기한이 지날 수 있잖아. 그럼 얘가 알려요. 유통기한 지났다고. 그리고 우유를 먹잖아. 그럼 우유가 비잖아. 그러면 자동으로 주문해. 이런 게 이제 IoT예요. 오케이? 자동 자기가 결제까지 다 끝내. 그럼 바깥에 택배에 와 있어. 이게 시범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지금. 어? 그 다음에 여러분이 집 근처에 오잖아. 자동으로 센서가 감지를 해가지고요. 불을 켜놔요. 음악을 탁 틀어놓고. 그렇죠. 조명을 좀 멋있게. 여러분 이게 나중에 여러분 결혼하면 여러분 남편하고 탁 집에 들어가는데 그 음악이 탁 분위기 있게 막 조명이 탁 나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다 IoT. 그런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통신 비용은 증가될까 감소될까? 증가하죠. 그리고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보안이에요. 여러 개인정보가 노출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오케이? 나머지 건 여러분 읽어보시면 돼요. 14번은 여러분이 풀 수 있어야 돼. 정답은 2번이야. 여러분 정상 대가를 지불하고 사는 소프트웨어를 뭘까? 상용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소스를 공개한 소프트웨어를 뭘까? 그래, 공개 소프트웨어 또는 오픈 소스라고 해요. 배포 이전의 테스트 버전의 소프트웨어는 뭘까? 알파, 베타 이런 게 다 거기 해당돼요. 알겠죠? 공짜는 뭘까? 프리웨어야. 여러분 프리웨어하고 공개 소프트웨어는 달라. 공개 소프트웨어는 뭐냐? 개발자를 위해서 소스를 공개하는 거 알겠죠? 여러분 하드웨어 살 때 들어오는 거 뭘까? 번들. 광고를 보면 무료로 쓸 수 있는 소프트웨어 뭘까? 애드웨어. 할 수 있어야 돼요. 15번. 다음 중 모니터 화면의 이미지를 얼마나 세밀하게 표현할 수 있는가? 이게 해상도예요. 알겠죠? 해상도. 여러분 해상도 단위를 보통 뭘 쓰냐면 DPI를 써요. per inch. 미국에서는 인치를 많이 쓰거든요. 이거 무슨 뜻이에요? 1인치에 몇 개의 점. 이게 점이 많을수록 해상도가 좋은 거예요. 이게 DPI. 그럼 제가 잠깐 보여드리면 여기 보시면 디스플레이 설정에 가보면 해상도 나오죠. 가로로 1920개, 세로로 1080개. 이거 낮추면요 화면이 좀 깨지죠, 그쵸? 그리고 선명도가 깨지죠. 이게 DPI죠.
그게 이제 픽셀 이런 거죠. DPI하고 동의어가 있어요. 동의어가 뭐가 있냐면 PPI. 이 P는 뭘까? 픽셀, 퍼, 인치. DPI 덫은 뭐야? 점. 픽셀 이것도 한 픽셀 점이에요. PPI, DPI. 동의어. 자, 90페이지. 지금 여러분 어렵지만 계속 이제 해가야 돼요. 16번 여러분 제가 이거 얘기했던 거예요. 속도, 시스템 속도를 향상시키는 거 디스크 드라이브 조각 모음이라고 했어요. 이거 한 번 더 설명. 이걸 드라이브 조각 모음이라고 하기도 하고 디스크 조각 모음이라고 하기도 해요. 이거는 단편을 제거하면 속도가 향상합니다. 공간 확보를 어떻게 할까? 디스크 정비. 그래. 공부 좀 했네. 그거? 공부 좀 했네. 디스크의 오류를 검사하고 수정하는 건데. 디스크 정비. 근데 이 디스크 조각 모음에는 뭐냐면 단편화를 제거한다. 그런 얘기를 해요. 오케이? 네. 그다음에 17번. 방화벽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방화벽은요 외부의 침입자로부터 보호하는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뭐냐면 외부 침입자도 보호하고 사실 침입자로부터 보호하니까 바이러스가 침입하는 것도 보호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죠? 네. 이게 답스럽지 않아? 이게 딱 나는 답스러운데 여러분 그런 느낌 안 와? 그렇다고. 그러니까 보호할 수는 없다. 뭐는 아니다. 뭐 이게 나는 답이다라고 외치고 있는 거잖아. 딱 봐도 그런 거 찍을 수 있어야 되는데. 자, 다음 중 윈도우 10의 사용자 계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여러분 보면 여기 보면 로그아웃이라고 있죠. 네. 내가 로그아웃을 처음에 있잖아요. 로그아웃을 시켰다가